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돌봄 활동가의 교수 효능감과 아동과의 상호작용, 또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센터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가 전공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또 게임 놀이에 대해서 또 아주 재미있게 또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제 연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제 연구의 대상자가 돌봄 활동가거든요. 예, 돌봄 활동가라는 게 굉장히 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활동이 무엇인지, 돌봄 활동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연구에 대한 필요성, 또 연구에 대한 추진 체계, 또 프로그램의 구성, 연구 결과, 재현과 또 게임 놀이에 대한 그런 분석에 대해서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돌봄 활동의 이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또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해서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은 지금 초저출생 시대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지요. 0.78%입니다. 인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유럽의 인구학자가 한국은 정말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저희 나라의 그 출생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굉장히 모색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법이 무엇이냐?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정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시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해결하고자 또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라는 또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가정 돌봄과 공적 돌봄, 마을 돌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센터거든요. 거기에 지금 돌봄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정말 기르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낳고 싶지 않을까요? 네, 정말 내 자녀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 아이들을 막 낳고 싶은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의 선택지가 다양해야 되겠죠. 내가 내 아이를 내 스스로가 돌보고 싶어. 이런 것들은 개인 돌봄이고, 그리고 공적인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 돌봄을 내 아이한테는 든든하게, 믿음 있게, 신뢰 있게 맡기고 싶어.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을에서 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마을에서 내 아이 또 내 이웃의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어. 이런 돌봄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면 그러면 정말 아이나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센터가 바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고요. 이거는 한국의 대전광역시에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돌봄 활동가가 탄생된 배경에는요, 정말 분산된 그런 돌봄 서비스의 그 돌봄의 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돌봄 욕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돌봄 활동가가 또 탄생이 됐고요. 또 돌봄에 대한 기관과 또 돌봄 공동체 간, 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계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겼고요. 또 양육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봄을 하고 있어. 내 아이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돌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돌봄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돌봄을 하고 이 돌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돌봄이 나의 커리어가 됐어. 그래서 이 커리어를, 돌봄에 대한 커리어를 살리기 위해서 돌봄 활동가로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배경이 있어서 돌봄 활동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결국 이 돌봄 활동가는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말 부처별로 돌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처 간에 진행되는 돌봄 사업 간의 그런 교육적인 그 질적인 그런 차이들,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놀이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돌봄 활동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활동가 선생님들은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면 지역 내의 돌봄 기관 또는 돌봄 공동체에 파견하셔가지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돌봄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이 돌봄 공동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력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돌봄 공동체의 양육자들 있죠. 양육자들한테 양육 코칭도 해드리고 있고 이 양육자들을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돌봄 공동체에 대한 그 제공뿐만이 아니고 돌봄 활동가 자체 내에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연구회, 온돌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들의 역량도 스스로도 또 강화시키고 또 활성화, 돌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돌봄 활동가고요. 결국 이 돌봄 활동가는 어떠한 그 역량, 주된 역량이 필요하냐, 주된 역할을 하느냐, 돌봄에 대한 역할, 또 놀이에 대한 역할, 교육에 대한 역할, 이 세 가지의 역량이 있어야 돌봄 활동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세 가지의 역량을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발현을 시켜드려서 또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활동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요,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돌봄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돌봄에 대해서는 질적인 향상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돌봄 활동가에 대해서 역량에 대한 제고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게임놀이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획일화된 그런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이런 교육 과정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들을 발현할 수 있고 이런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돌봄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가치,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 또 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전달하고자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가 게임놀이를 적용해 아동에게 적용하고 뭐 노인에게 적용하고 대상에게 적용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그래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놀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달하든 진행하는 교수를 하는 이 교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게임놀이를 적용해서 이런 돌봄 활동가의 그런 질적인 그 재고가 앞으로 아동 돌봄에서 제기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의 그런 질적인 격차, 그렇죠? 굉장히 부처 간에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뭐 다함께 돌봄센터나 뭐 여러 가지 돌봄 교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돌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의 질적인 격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문제는요, 제가 이 게임 놀이를 진행을 해서 돌봄 활동가의 놀이교수 효능감과 아동의 상호작용, 또 전문성 인식에 사전과 사후에 그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 목적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게임놀이가 돌봄 활동가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두 번째는 또 게임놀이가 돌봄 활동가의 아동의 상호작용에 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게임놀이가 돌봄 활동가의 전문성 인식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연구 추진 체계로는요, 크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돌봄 활동가 12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군과 저희가 실험군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고요. 실험군에는 또 저희가 프로그램 실시를 했고, 통제 집단에는 프로그램 실시를 하지 않았고, 추후에 네, 실험 저희가 프로그램 다 지난 후에 나중에 또 실험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자 치료 집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 도구는 놀이교수 효능감, 교사 아동 상호작용, 전문성 인식 이 세 가지로 측정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놀이교수 효능감은요. 다양한 그 놀이를 돌봄 활동가가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과 또 효율적으로 놀이를 참여해서 개입을 통해서 우리 아동의 놀이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교수 효능감은요, 신은수와 유영이, 박현경이 개발한 것을 권다은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총 21분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위 법주로는 자신의 놀이 교수 효능에 대한 기대감 12문항, 그리고 우리 놀이 교수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놀이 교수를 잘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됐어.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 9분항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로 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 아동 상호작용입니다. 네, 교사 아동 상호작용에 대한 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교사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잘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스승,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큰 네, 변환점을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스승의 힘이, 선생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전인적인 그런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척도는 이정숙의 연구 도구를 그 간병제와 백령숙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했고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 각각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커트식 5점 척도입니다. 네, 마지막 척도로는요. 전문성 인식입니다. 네, 전문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 이 지금 내가 가르치고자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잘 전달할 수 있어. 이런 기본 소양이지요. 전문성은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핵심적인 요소, 또 부수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판단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 되고요. 소명의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사랑의 그런 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랑의 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는 봉사 정신이 정말 진정한 교사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전문성 인식 척도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김광수 전혜미의 교직 전문성 인식 수준 설문을
방과 후 강사들한테 맞게 오선홍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총 25개의 문항 중에 4개의 하위 범주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저의 본 연구에 맞는 2개의 하위 연역 14문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1문항, 봉사적 사명감 3문항 해서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성은요, 총 10회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OT와 초기, 중기, 후기, 마무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척도 있지요. 그 척도의 하위 범주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추출을 해서요. 그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언어 정서, 중기에는 행동과 문제 해결 주도성, 그다음에 후기에는 분석, 적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기에는 OT를 했고요. 이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또 사전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게임놀이에 대해서 우리 돌봄 활동가 선생님들이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게임놀이의 그런 역사, 또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언어 정서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관계 친밀감 형성, 또 언어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을 또 자신의 언어를 표현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긴장감도 해소하고 그리고 정서적 느낌을 타인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 게임놀이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중기에는 행동, 첫 번째로 행동은요. 내 행동을 인식하고 그 행동을 조절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고 또 상황에 맞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타인과 조절하는 능력, 타인과 조절해서 협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내 주의 집중력과 이 행동력을 같이 조합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중에 문제 해결은 굉장히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상황들이 나한테 딱 닥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패턴들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다른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그 패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력 있게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게임놀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요구하는 부분에 맞는 것을 방법들과 답변, 해답들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기에 다루었습니다. 후기에는요. 문제에 따른 또 상황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획할 수 있는지 그 게임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또 게임을 분석하고 영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기획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가 게임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대상에 맞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적용해야지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나눔과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이제 회기별로 예시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기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방향은요. 도입, 전개, 마무리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은요. 게임놀이를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대한 그 동기
동기를 강화시키는 도입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전기에서는 게임놀이 프로그램에 따른 자각과 감정인식 활동과 또 활동 탐색과 적용 과정을 실시를 했고, 마무리에서는 게임놀이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놀이를 어떻게 교수할 수 있는지, 교수 방법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조절해요 라는 3회기 그 사례인데요. 첫 번째 활동 목표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준비물이 있고요. 도입에는 저희가 슬로우 모션이라고 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요, 동작이 이렇게 적혀 있는 지령을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통에 넣고요. 여기 집단원들이 나와가지고 지령 카드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30초 동안 이 지령을 적힌 동작을 그대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시간을 재고 있고요. 동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간을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30초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멈추는 거죠.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지령에 쓰인 동작이 뭔지 맞추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30초 동안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한 사람이, 정말 시간이 30초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집단원들을 맞춘 사람도 승리를 하는 거죠. 이것도 게임놀이인 거죠. 네, 대신 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입이고 동기인 거죠. 도입에서는 동기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진행한 게임놀이고요. 전개에서는 이렇게 꼬치의 달인을 통해서, 이따가 꼬치의 달인은요, 여러분 다시 게임 분석에서 사례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도입으로는 꼬치의 달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마무리는 평소에 자신이 자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막 그냥 순서 없이 막 적어보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막 적어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꼬치의 달인 게임과 우선순위 정하는 일, 이 비슷한 점을 찾아보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을 또 고민하는 걸로,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소감 나누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회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정서, 또 행동과 협동, 또 우리가 문제 해결 주도성, 그다음에 분석 및 적용으로 보드 게임을 쭉 진행을 했고요. 게임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놀이 분석으로 박스 몬스터를 예시를 들자면 신체 기술, 대상, 기타 영역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거는 돌봄 활동가들이요, 이렇게 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게임놀이, 또 저희가 후기 단계에서 이렇게 게임놀이 한 부분에 대한 게임을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소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대상한테 효과가 있는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 추출을 해내가지고 그 추출한 거를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논의한 거에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더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교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집단과 동질 집단 간의 동질성 검사를 했습니다. 네, SPSS 또를 22를 사용을 했고요. 동질성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 동질성이 검증이 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동질성 검사를 했고요. 대응표본 T 검증으로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교수 효능감과 교사 아동 상호작용, 교사 전문성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놀이교수 효능감, 교사 아동 상호작용, 교사 전문성 모두 게임놀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을 때 돌봄 활동가가 이러한 능력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하위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놀이교수 효능감의 하위 영역으로 놀이 효능에 대한 신념을 또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이교수 효능감에서 나는 내가 이 게임놀이 또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돌봄 활동가는 내가 이렇게 게임놀이 프로그램을 우리 아동들이나 대상에게 적용을 했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대상자, 우리 아동들이 변화가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죠. 그런 자신감, 그런 효능감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교사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보시면요. 정서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적 상호작용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고요.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이 더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교사 전문성의 하위 영역은 조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개발 및 운영은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서 봉사적 사명감은 유의미하지 않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평균 점수를 잠깐 보시면요, 사전 검사의 평균도 4.44입니다. 네, 통지 집단도 마찬가지로 다 4점대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로 유출을 해보면 돌봄 활동가는 정말 봉사적인 사명감, 돌봄에 대한 사명감이 장착된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이분들이 돌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을 때에도 본인이 아동에 대해서 또 내가 돌봄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봉사적 사명감을 내재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과 제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게임놀이가 실험 집단의 돌봄 활동가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고요. 놀이교수 효능감의 하위 영역 결과에 대한 그 기대의 사전사후 변화가 효능에 대한 신념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게임놀이가 실험집단 돌봄 활동가의 아동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고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하위 영역으로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이렇게 상호작용의 사후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놀이가 실험 집단의 돌봄 활동가의 전문성 인식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고요. 교사 돌봄 활동가의 전문성의 하위 영역으로 교육 개발 및 운영이 높은 변화를 나타났습니다. 봉사적 사명감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봄 활동가는 돌봄 사명감과 봉사적 사명감이 장착되어 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지원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사전 평균이 높은 점수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돌봄 활동가 자신의 그 놀이교수 효능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 효과적인 그런 놀이교수 상호작용, 전문성 인식이 그 아동에 대한 놀이 프로그램 활동의 질적인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놀이 프로그램은요, 돌봄 활동가의 놀이교수 효능감을 향상시켰고요. 또 아동과의 그런 정서, 언어, 행동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또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함양되어서 방과 후 활동이나 또 돌봄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또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 능력에도 영향을 주어서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다양한 게임놀이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제언을 드릴 부분은 그런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성적인 그런 효과 검증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실험 집단을 두 번째 실험 집단 대조군 실험 집단을 두어서요. 프로그램 게임놀이 프로그램과 다른 또 프로그램을 같이 또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 부분도 함께 진행했었으면 참 좀 연구가 더 좀 빛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또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그런 지속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서요. 추수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지금 돌봄 활동가, 지금 실험 집단의 돌봄 활동가가 이 게임놀이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아동한테 직접 실시를 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말 돌봄 활동가가 돌봄 현장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정된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놀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잠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꼬치의 달인과 타임즈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꼬치의 달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제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꼬치의 달인은 우선 네 가지 요소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행 요소가 꼬치의 다리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죠.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누구보다도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각적 주의 집중력, 카드를 보고 정확하게 끼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압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꼬치의 다리는 그 카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체 조절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쉬운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단계에서의 꼬치의 달인 볼까요? 네, 여기 카드에 3점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초록색 큐브, 그죠? 피망을 꽂으면 됩니다. 보고 끼우는 거 쉽지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단계를 할 때 우리 아동은, 우리 대상자는, 우리 플레이어는 굉장히 쉬우니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도전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막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이 고취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어려운 단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보십시다. 이렇게 막 어려운, 지금 6점짜리 카드입니다. 어려운 단계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보세요. 순차적인 사고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바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오른손, 왼손 조합 잘 이루어야 되겠죠. 어떤 걸 빨리 넣어야 되는지, 또 큐브의 구멍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리본을 큐브에 어떤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야 될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 근육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조절 능력이 상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주의 집중 능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큐브의 색과 순서, 위, 아래, 위치, 리본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시각적 주의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시각적 주의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 압박 조절. 어려운 단계의 꼬치들의 조합이 굉장히 시각의 압박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과의 경쟁적인 요소가 막 생기겠죠. 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꼬치를 조합하는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의 그 불안에서 시간 안에 완성하고자 하는 도전과 행동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꼬치의 다리는 굉장히 좋은 이런 능력, 네 가지의 또 능력 의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즈업입니다. 타임즈업은 우리가 교사의 입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핵심 요소를 두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성. 대상의 발달에 따라서 수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도 하고 단어로도 설명도 하고 행동으로도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발달에 따라서 말을 빼도 말만으로 해도 되고요. 또 행동으로만 해도 됩니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카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단어를 미리 연령 수준에 맞게 우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상,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에 맞게 힌트의 제약, 뭐 의성어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약을 통해서 진행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조절성뿐만이 아니고 상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력도, 이해성도 정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요, 하나의 단어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도 대상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과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사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 백설공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은 잼,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은 뭐 알레르기, 사과하면은 영양가 많은 비타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대상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의 인지력에 대한 수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표현하고 알아맞추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보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대상자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우리 활동가, 우리 교사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조절성과 이해성 두 가지로 또 핵심 요소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동,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체 발달과 사회 정서, 인지 언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활동 능력, 순발력, 시간 조절 능력, 행동 관찰력. 네. 또 사회 정서로는 정서 인식, 정서 표현, 관계성 향상, 관계 민감성, 배려. 또 인지 언어로는 인지의 능력, 언어 능력, 표현 능력, 기억력, 유추 능력, 타인 주방력, 관찰력, 전달력, 핵심 파악 능력.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이걸 보시고 타임 지역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이 능력을 제가 왜 핵심 요소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고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는 걸로 과제로 숙제로 남겨드리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긴 시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김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